네, 화요일장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IM증권 도공 WM센터 이화진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이란 휴전 이 선언에 시장이 좀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뭐 중동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는 있죠. 여기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12%가 급락을 하면서 무력 충돌 전 수준까지 빠르게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유가 급락이 시장에 좀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이제 한국 시각으로 오후 1시에 먼저 이제 이란 쪽에서 이제 휴전 이제 협의를 했고, 이제 12시간 뒤인 아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음 날 이제 새벽 1시쯤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휴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휴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지금 이제 뭐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좀 미사일을 지금 오고 가고 쐈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좀 충분히 좀 중재를 좀 해왔었고, 결국 이란 쪽에서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조금 휴전에 관련된 승리 촛불을 좀 날리고 있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도 지금 한 65달러 선,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이제 중동 사태 있기 이전까지 유가 가격이 이제 내려왔었고, 물론 이제 만약에 일촉즉발까지 나왔으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까지 나오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그런 중동 리스크 자체가 결국에는 해소되는 이제 국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이제 짧은 기간에 이제 격전이 워낙 이제 커지다 보니까 좀 추가적인 돌발 상황도 좀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좀 강하게 좀 푸시를 좀 해왔었기 때문에 좀 중동 사태는 생각보다 소강 상태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짧게 여쭤본다면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도 오늘 내일 네. 이틀간 이어지는데 잠시 후에 또 시작이 된단 말이죠. 어떤 네. 발언 좀 할 것으로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고용이나 이제 그 관세와 관련된 물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시기가 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부터 윌러 연준 이사와 이제 관련 이제 보험원 이제 이사도 조금 7월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오늘 이제 나왔던 애틀랜타 이제 버스틱 연준 총재가 조금 비슷하게 흐름을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의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미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아니다, 경기 침체를 겪고 나서 해도 늦지는 않다라는 이 차이를 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버스틱 연준 총재도 결국에는 예전에 좀 비두피파적인 좀 모습을 좀 보여왔었는데 좀 파월 의장과 좀 비슷한 맥락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CME 패드워치에서도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은 상황입니다. 동결이 한 80%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와 관련된 변동성은 생각보다 적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장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 핫한 섹터라 그래야 될까요? 네. 원전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서 15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정부의 에너지 정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전 수요를 많이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텐데, 이 흐름이 좀 단기 테마에 그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좀 구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구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신규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한 수년 정도 이제 기간이 걸리게 되고,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규제를 계속 완화시켰죠. 결국 수개월 안에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이제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시켰고, 보통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물론 전년도부터 우리가 SMR 원전을 얘기가 나왔던 거는 물론 이제 소형 원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대충 한 건설 기간이 4년에서 한 5년 정도 이제 걸리게 됩니다. 보통 최근에 구글이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뭐 테라 에너지나 여러 두크 에너지와 같은 회사들에게 계속 지분 투자를 하거나 M&A 하는 이슈도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자급자족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가 좀 이루어져 왔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수요 자체가 워낙 이제 계속 급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뉴욕시와 같은 이제 국가에서도 좀 빠르게 지금 미국도 원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91년 이후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 가동할 수 있는 원전 자체가 5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이 한 26개, 중국이 한 22개, 유럽이 대략 한 28개 정도 되는 수준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지금 뭐
최근에 젠슨왕 대표가 이제 중국 유럽도 갔다 오긴 했지만은 이게 확보되는 그 수준에서 원전이 사실 따라가는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우리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그런 실제로 그런 데이터 자체가 1.2기가와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하나로는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원전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여기에 관련된 이슈가 좀 구조적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데이터 센터 투자도 전 세계적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데 뭐 데이터 센터라는 것 자체가 전력 소모가 좀 큰 산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력 수급과 연계된 수혜주들도 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 투자 전략에서는 좀 어떤 수혜주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국내에서는 워낙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제 글로벌 원전 쪽으로 특히 이제 체코가 지금 하나둘씩 나왔고 핀란드도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수주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베트남, 사우디, 중동 쪽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오클로나 이제 아니면 뉴스케일 파워와 같은 여러 원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SMR 좀 위주긴 하겠지만은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이제 한수원과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은 아마 유럽은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잡을 거고 중동이나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국내 한수원이 같이 협업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과 미국 간의 원전 사업이 같이 통합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체코가 최근에 이제 26조짜리 이제 소지를 받았죠. 두코바니가 2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템물린 2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대략 한 30조 가까이 되는 차원에서 이제 한수원과 이제 그런 웨스팅하우스에 따라서 이건 대형 원전 수요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SMR 쪽은 이제 오클로나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가 올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수주 프로젝트가 동시에 좀 시작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거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밸류, 이제 물론 향후에 5년 뒤에 이게 상업화가 된 이후로 그 밸류를 5년을 할인해서 이제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SMR과 대형 원전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형 원전들 같은 경우는 그게 현금 그 매출이 반영되는 게 보통 10년에서 15년 뒤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SMR 원전 같은 경우는 4년에서 5년 뒤에 이제 실적을 반영되는 수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는 수주가 얼마만큼 입찰이 많아지고 거기에 수주를 따가는 방식으로 나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5년과 10년 뒤에 매출을 계속 쌓아 나가는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가를 반영하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